안녕하십니까, 정희태입니다. 네, 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반사회적인 무리들과 이 억울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3년째 보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검사는 3번 교체가 됐어요. 참,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. 네, 그래서 아니 3년째 보안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. 그리고 보안 수사 받을 때마다 보면은 거짓말에 대한 보안 수사를 받는 거예요. 거짓말. 그러니까 스스로 망상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말 속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외 활동도 못 하고 있어요. 해외 활동도. 네, 참 기가 막힙니다. 네, 빨리 해외 나가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해외 활동도 못 하고 있어요. 네, 이자를 이 대손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, 네, 이자를 반드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이 손해배상까지 싹 다 하겠다. 네,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. 이자가 자기는 할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일이 많은데 저의 완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.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서별 지금 이 슈카이브 김태강 피해자이면서 국제 종교범죄 예방협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황당한 고소폭탄을 맞았어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둘 간에 통화한 거는 그거는 사실상 공연성이 성립이 안 돼요. 그런데 이것을 무슨 자기들 수업에서 공개했다, 이 사람이. 그럼 그 사람이 문제지, 그 사람이.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누구랑 공모했다 그러면은,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작전을 쓴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.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대한민국의 현실.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 오원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가 막힌 그러한 기소의견 송치를 당했다. 아, 참, 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발생되고 있는가. 그리고 대손진리의 피해자, 대손진리의 피해자, 이분은 1억 5천만 원 피해를 봤는데, 그런데 도리어 그거를 따지러 대손진리의 회관에 갔다가,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도리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.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울하게 다들 억울함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. 저도 뭐 어떨 때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. 이 대한민국. 거기에다가 완전 매간매직하고 그리고 권력을 향유하는 자들, 이런 자들은 막 공소기각에 무죄잔치, 무죄 파티를 열고 있는데, 그런데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억울함을 겪게 되는 거죠.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. 그래서 내가 경찰서장 국민소환제를 외치는 거예요. 이런 걸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서 부당한 수사를 하는 그 경찰관들, 그리고 그 경찰 수사관들에 대해서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된다. 명백하게 고소장, 뭐 공소사실 싹 다 공개해가지고, 그리고 진실에 어긋난 그런 행태를 벌인다. 그러면은 강력하게 심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지금 경찰들, 이 검사들의 문제는 뭐 오죽했으면 검찰청이 폐지가 되겠어요. 이 경찰들, 이 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돈 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시켜주는 자들, 뭐 체포영장을 1억을 받고 막아주겠다 떠드는 자들,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음주운전에 막 성추행의 각종 범죄는 경찰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. 네, 참 기가 막힙니다. 선량한 사람들은 범죄 안 저질러요. 잘 억울하게 이렇게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도리어
이렇게 거꾸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. 참 기가 막힌 겁니다. 네, 기가 막힌 거예요. 아, 참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. 뭐 저도 지금 허경영이 이자의 측근의 이 범행이 보도된 내용을 제가 방송했다 해가지고 사실적 심형의훼손이다. 이야, 참 기가 막힙니다. 네, 기가 막혀요. 네, 그래서 아니 이미 보도된 것도 말하지 말아라. 다 입틀막 해버리는 거야. 입틀막. 내가 공산국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. 아,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. 네,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저희 법인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학생들이 입을 다 다무는 거예요. 아무런 발언하지 않아요. 네,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대한민국 같았으면은 선생님 뭐 참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. 참 고통스러우시죠. 뭐 힘내십시오.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입을 다 다물어요. 딱 다물어 갖고 로봇이 돼 버리더라고요. 야, 그래서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구나. 내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. 절실하게 느꼈어요. 아, 이 권력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공산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. 참 안타까웠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대안은 강력하게 경찰서장 국민 소환제, 수사관 국민 소환제를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외쳐야 된다. 내가 오죽하면은 이 정책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. 정책 얘기. 왜? 아니 사이비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자들이 뭐 자기들을 비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, 변호사, 그리고 이 법무법인 안에는 뭐 고문, 자문위원, 무슨 뭐 연구위원, 협력위원, 뭐 무슨 뭐 법무팀장이네, 뭐 사무장이네 해가지고 이자들이 완전히 그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. 카르텔. 네. 이 카르텔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이 사건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풀 수 있는 카르텔들을 싹 만들어가지고 이 완전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대한민국이나 이런 자들, 판사, 검사 출신 변호사들, 그리고 이 전직 관료들, 경찰 출신 변호사, 이런 작자들이 싹 연결돼가지고 계속해서 어둠의 카르텔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그렇게 되니까 또 사이비들이 판치는 거예요. 이 마지막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완전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사회,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종말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된다. 목숨 건 양심 세력들이 나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